그 이유는 바로 제가 얼마 전에 병원을 퇴사했기 때문입니다. 네, 박수! 퇴사 어떤 식으로 할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재활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퇴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얼마 전에 병원을 퇴사했기 때문입니다. 네, 박수! 네, 퇴사하면 기분 되게 좋아요. 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단순히 쉬기 위해서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일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퇴사를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아무래도 몸이 컨디션 조절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은 마음으로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퇴사를 하실 테니까 퇴사의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업로드를 했었는데 원래 11월이랑 12월에 2달 동안 무급휴가를 병원에 낸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1월이 되면 병원에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그런 바쁜 상황이어가지고 과감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퇴사를 하려면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네, 그건 바로 병원에 퇴사 요청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퇴사를 하고 싶다고 당장 다음 주까지만 일하고 관두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고지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퇴사 요청은 내가 퇴사를 하고 싶은 날로부터 한 달 전에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일찍 말씀드릴수록 당연히 좋겠죠. 병원 입장에서는 제가 빠짐으로써 벌어지는 일들을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가 뭐 내일까지 일하고 싶다고 해서 내일까지만 일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던 게 무급휴가 중이었었고 원래 무급휴가가 끝나고 나면 복귀를 할 예정이었었는데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치료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해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냥 무급휴가 중에 퇴사를 하는 게 더 나은 결정일 것 같다라고 병원 측과 합의하에 퇴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병원 측에 퇴사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말을 하면 될까요? 네, 당연히 물리치료실에서 제일 높으신 직급인 실장님께 그 의견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아직까지 내가 퇴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실장님을 찾아가시기 전에 내가 속해 있는 팀의 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친하게 지내는 선배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의논이나 상의를 한 후에 결정을 천천히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결심이 확실하게 섰을 경우에는 바로 실장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퇴사를 하고 싶은 이유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면담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장님이 생각을 해보신 후에 제가 퇴사를 할 날을 결정을 해주십니다. 이것도 협의하에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 측에서 이때까지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퇴사 날짜가 정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네, 퇴사 서류를 작성합니다. 퇴사 서류는 병원에서 제공을 해주세요. 그 형식에 맞춰서 이제 제가 적으면 되는 거죠. 이름, 퇴사 날짜, 퇴사 이유나 그런 것들,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것들 적어야 할 거 그런 거 다 적고 이제 사인하고 그런 퇴사 서류를 적는 과정에 있어서 남은 연차나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병원마다 다 다른데 실장님 과 얘기하실 수도 있고 총무과장님이랑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직원들의 급여를 담당하시는 게 총무과장님이시다 보니까 자, 그러면 궁금하시죠? 퇴직금이랑 연차 같은 거 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먼저 퇴직금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퇴직금은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1년을 만근을 했다고 치면은 한 달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 차인데 만약에 월급이 300이다. 그러면 그 실수령 300이 1년 만근을 했을 때 채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2년 만근을 하면
300에 또 300을 더해서 600이 되겠죠.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1년차 월급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일을 해서 받았던 그 월급의 평균치 금액으로 책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월급이 한 번 더 쌓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세금을 뗍니다. 퇴직금에서도. 그래서 그 세금까지 다 떼고 나의 실수령 금액을 얼추 계산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개개인마다 다른데 처음에 입사를 할 때 연봉이 퇴직금이 불포함이냐 포함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부분 퇴직금은 불포함된 상태에서 이제 연봉을 책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은행이 있잖아요. 그 해당 은행에서 퇴직연금 상품을 가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저의 이름으로 퇴직연금 상품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제가 나중에 퇴사를 하게 돼서 그 퇴직연금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계좌로 저의 퇴직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퇴직금을 제가 찾아서 사용을 하는. 예전에는 저희가 퇴직연금이 없었을 때는 그냥 퇴사 후에 다음 월급날에 퇴직금이 이렇게 들어왔다면 지금은 퇴직연금으로 그 찾는 것 때문에 한 2달 정도의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걱정들을 좀 하실 수도 있어요. 퇴직금 제대로 다 들어올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대부분 병원에 연계되어 있는 노무사가 있어서 그 노무사한테 이 상황에 어떻게 퇴직금이 정산이 되나 물어보시면 후에 확인을 거쳐서 퇴직금을 입금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연차 수당인데요. 내가 1년 동안 만근을 하면 15개의 연차가 생긴다. 이렇게 될 경우에 내가 만약에 15개의 연차를 다 쓰지 않고 뭐 한 5개 정도 남았는데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 5개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날아가는 거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런데 이것도 병원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은 치료사들에게 연차를 다 소진하도록 독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치료사가 일부러 안 쓴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남게 된 연차이기 때문에 그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12월 초에 이제 리셋이 돼요. 그래서 12월 초가 지나면 저는 새롭게 연차가 16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퇴사를 해버렸잖아요. 한 개도 못 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쓰지 않은 이 16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퇴사 날짜가 만약에 정해지더라도 연차가 만약에 뭐 7개가 남았다. 그러면 그 퇴사 날짜로부터 거꾸로 7개를 이렇게 제해서 실제로 그때까지만 근무를 하게끔. 네, 그렇게 해서 연차를 소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복귀를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제가 이 16개의 연차를 소진해서 퇴사일을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수당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이득일지 이제 이것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병원 측과 합의하에 좋게 결론 내려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 돼서 1월 중순에 연차 수당이 16개 금액이 들어왔고요. 2월 중순쯤에 이제 월급날에 퇴직연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는 대부분 16개면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저도 이제 요번에 받아보니까 연차 한 개당 10만 원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하는데 16개면 이제 160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세금을 좀 제해가지고 네, 많이 깎여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12월에 선생님이 리셋이 되셨으면은 12월에 일을 아예 안 하셨는데 16개 연차가 생기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연차가 생기는 건 작년 1년을 만근을 했을 경우에 연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과 연차 수당은 얼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뭘 해야 되는 단계일까요? 퇴사 의견을 말하고 퇴사 날짜 정하고 퇴사 서류 적은 다음에 연차 수당이랑 퇴직금이랑 계산 얼추 해보고 네, 이제는 담당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오랫동안 같이 치료를 했던 환자분들께 어느 정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이 바뀌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안심을 좀 시켜드리고 또
그 바뀌는 선생님에 대한 정보도 좀 드리면서 준비를 하실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가 결정이 되면 이제 담당 환자분들께 한 분 한 분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막 너무 헤어지는 것도 아쉬워서 막 울고 막 그랬었어요. 요번에는 제가 담당 환자분들께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리고 왔습니다. 치료 중에 나온 게 아니라 무급 휴가 중에 복귀를 안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저를 대신해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전달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의 개인 짐을 서서히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물함이나 뭐 책상에 있었던 저의 개인 짐들을 하나 둘씩 챙기기 시작해요. 은근히 짐이 많아서 이것저것 챙길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퇴사 날짜까지 필요한 물건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조금씩 집에 가져가게 됩니다. 저는 무급휴가 중에 이제 퇴사를 하게 되니까 그 짐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오느라고 쇼핑백이 한 5, 6개 정도는 들고 오게 된 것 같아요. 유니폼도 있고 가디건도 있고 뭐 물컵 또 막 치약 칫솔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커피 마셨던 텀블러부터 항상 신고 다녔던 슬리퍼 같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짐 정리를 조금씩 해가면서 같이 일하던 선생님들과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너무 아쉬워서 막 눈물도 나고 막 옛날에는 많이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요번 퇴사에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즐거웠나 봐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이렇게 아쉬워하시고 막 눈물 보이시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네,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번에는 친했던 선생님들이랑 헤어지는 거는 진짜 너무 아쉽기는 해요. 이번 직장에서 나름 한 3년 정도는 일을 했었는데 그동안 정도 많이 들고 했어가지고 네, 그리고 나서는 환자분들을 인수인계를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한 한 부분인데요. 내가 맡았던 나의 담당 환자들의 몸 상태나 여러 가지 특징들 같은 거, 내가 치료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제 환자를 맡아주실 선생님께 인수인계를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적응을 하고 치료를 잘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맡았던 개인 업무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와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제 통계라는 걸 했었었는데요. 이제 그 통계가 제가 무급휴가인 기간 동안에 다른 선생님께 부탁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그 선생님께서 계속 하게 되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병원을 다니다가 퇴사 날짜가 오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부서별로 다니면서 인사를 드렸었어요. 그래도 꽤 오랫동안 다녔던 병원이어서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씀도 드리고 예전 직장에서는 인사만 진짜 한 1시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회의 같은 데에서 선생님들 앞에 쫙 계신데 그동안 감사했다고 하면 인사도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퇴사를 하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네, 그냥 쉬면 됩니다. 네. 당분간은 좀 쉬면서 마음과 몸의 안정을 찾으면서 계획을 세워야죠.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무기한으로 그냥 놀다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는데 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중간중간에 조금씩만 쉬면서 좀 자유를 즐기면서 편안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퇴사 날짜 딱 이제 결정되고 나서 그 한 달이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 시간이 오나 그러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퇴사 계획을 열심히 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퇴사하면 뭐 해야지 뭐 퇴직금 받으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퇴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이직을 하거나 이렇게 퇴사를 하거나 할 때는 웬만하면 연초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봉 협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차로 연봉 협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10년 차인데 1월에 입사를 해서 10년 차 월급을 1년 동안 받는 것과 이직을 6월 달에 해요. 6월 달부터 10년 차 월급을 받는 것과 이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 차에 1월에 딱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1년이 이렇게 지나서 내년 1월이 되면 저는 11년 차 연봉을 받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랑 똑같은 연차의 선생님이 6월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 선생님은 10년차 6월부터 1년을 돌아서 내년 6월에 11년차 연봉을 받기 시작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내가 근무한 개월수로 연차를 따져주지 현재 내가 몇 년 차인지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내가 몇 년 동안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연차를 결정해서 연봉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10년 차라도 만약에 막 한 3년을 놀았어요. 그러면 10년 차 연봉을 받는 게 아니라 7년 차 연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아까 12월에 리셋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들어가게 된 병원이 12월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12월에 입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3년 전이니까 7년차라고 치면 7년차 연봉을 한 달만 받고 1월부터 8년차 연봉을 받는 게 아니고 12월에 7년차 연봉을 시작해서 1년을 다 일을 해서 그 다음 해 12월이 되면 리셋이 돼서 8년차 연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한 달 차이로 좀 연봉의 손해를 좀 보기는 봤었죠. 실제로 저희 같은 연차인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저랑 다르게 12월보다는 더 빠르게 리셋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10년차 연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병원에 있는 한 저보다 계속 먼저 연봉이 인상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연초에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말에 관두게 되면 그냥 한두 달을 아예 쉬어서 해를 넘겨가지고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연말정산 같은 거 병원에서 다 처리하고 나오고 싶어서 연초까지 지나고 나서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퇴사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한으로 계속 쉬는 것보다는 쉬면서 다음 일자리를 알아보고 그 다음 일자리에 입사일이 정해지고 나면 그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노는 게 정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기한으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내가 다음에 할 일을 좀 서치를 해가면서 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